봐도 주가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주가가 일단은 올라가고 특히나가 지금 뭐 불안한 뉴스 가운데서도 뭐 주가 잘 안 빠지는 이런 장세를 우리가 보통 불황형 상승 장세라고 얘기하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박스의 가돌이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코스닥을 예를 들면 뭐 제가 코스닥을 주로 하는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뭐 제가 악담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많이 올라가 봐야 이 포인트를 돌파가 나오기는 일단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뭐 많이 올라간 그림 같지만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놓고 보면은 주가가 뭐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 박스를 오랫동안 계속 이 헤딩만 하는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로 놓고 보면은 뭔가 이게 이렇게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이고 모든 지표들도 뭐 지금 시황에 대한 지표들도 그런 분위기들이 역력한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믿고서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상당히 좀 실망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장세를 그냥 귀결해서 프로그램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종목에 대한 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급등 나온 주식들을 보면은 뭐 미래생명자원, 신성홀딩스, 팜스토리, 한탐, 누보, 뭐 샘표 뭐 이런 유형들이 오늘 다 강하거든요. 강한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뭐 흑해 곡물협정 관련해서 이 피부데니 항구를 차단해서 뭐 곡물가가 올라간다라고 뭐 그게 이유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이 이런 종목들이 날아가 가지고 주가 지수가 대폭등 나오는 그런 구간은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특히나가 우리가 작년도 인플레이션 관련 주식들을 매매를 할 때는 주가가 좋을 때가 아니고 주가가 상당히 나쁠 때 이런 주식을 매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 종목의 질이죠. 우리 현물에서 보면 이런 주식들이 급등이 나와서 주식시장이 신고가 나오는 경우는 일단 극히 드물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뭐 호재는 크게 없는 가운데에서 호재가 있긴 있죠. 뭐냐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샀다는 거, 그죠?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서 그 무역 수지 적자를 흑자 처음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건 좋은 뉴스죠. 그러나 나쁜 뉴스를 보면 오늘도 적어놨지만 이 우리나라는 이 무역 규모를 보면은 미국보다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보아왔던 나라인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랑 각을 세우면서 뭐 반도체 특히나 이런 것 등등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구조를 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중국 대신해서 다른 나라를 지금 보면은 중국 대신 잡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 중국보다 뭐 잘 나가는 나라를 찾기가 일단은 불가능적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뉴스를 보면은 중국 관련해 가지고 뭐 가수 겸 배우 정용화 씨가 중국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중국 갔는데 일단은 출연 취소를 당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네이버 관련한 검색이 잘 되지 않는 뭐 중국 정부의 이 콧김이 세다는 얘기인데 이 네이버, SM, 넥슨 게임즈, 롯데 관광개발 제가 각각 대표주들을 적어놨는데 이 게임즈, 화장품 그리고 이 뭐 네이버 같은 이 포털 사이트 등이 또 엔터 주식들이 SM 같은 오늘 약한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일단은 이 무역 수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도 사실 오늘 굉장히 큰 뉴스인데 불구하고 주가 지수는 빠지지 않는 잘 지지 보이고 또 기술 지표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완강합니다. 이렇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상당 부분은 좋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일단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도 크게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은 주식시장 자체는 박스권 상당 부분에 일단은 그러니까 박스를 돌파가 나와서 뭐 주식이 쭉 가는 것보다는 박스 하단 부분에 있다가 박스 상단 부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을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결과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화면에서 보면은 오늘 일단은 10% 이상 도달한 주식들이 몇 개냐? 오늘 1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개 중에서 거의 90%는 뭐 고려산업, 삼부토건,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 코스피네요 여기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도 11개인데 뭐 앞에서 봐보세요. 우리가 신성홀딩스를 방에서는 메인으로 많이 했었던 주식인데 일단 뭐 신성홀딩스, 그 다음에 대한제당, 그 다음 국보, 뭐 삼보토건, 고려산업, 샘표까지 해서 1등부터 10여 등까지에 있는 주식들의 대부분은 전부 다가 이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물 주식들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래간만에 양지사가 올라왔네요. 근데 여기 똑같은 얘기지만 양지사가 절대적으로 시장이 불안할 때 올라가지 이게 편안할 때 올라가는 주식은 아니거든요. 양지사가 10% 이상 올라갔고 지금 미래생명자원, 그 다음에 누보, 한탑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전부 다가 시장의 불안함을 뭐 파머스토리도 보이네요. 우양도 보이고 시장의 불안함을 어느 정도는 좀 대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찌글찌글거리는 이런 시장에 대한 모습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매매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대응점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고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회원님들 오늘 매매한 종목군들을 브리핑을 해드리면 마니커 FNG를 일단 하나 드렸고 그다음에 샘표는 원래 신성홀딩스를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신성홀딩스 팔아서 샘표 사왔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샘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에서 샘표를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신성홀딩스 가지고 있었으면 신성홀딩스를 추천했겠죠. 뭐 항상 그래 왔듯이 그랬는데 샘표도 10몇 프로를 올라가긴 했지만 신성홀딩스는 상한가 근처까지 20%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은 주력 종목인데 일단 어저께인가 그저께 샀죠. 그래서 어저께 차익 실현하고 다시 사라고 했는데 오늘 상당 부분 급등이 나와서 이익 실현했고요. 대한육팜 찌글거려서 오늘 챙겼고 마음 AI 오늘 주가 지수가 좀 약하잖아요. 약할 때는 일단은 일반적인 평범한 그 일반 주식 포트는 일단은 한두 개 정도라도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챙겼고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일단은 절반 포트라는 얘기는 장기 물량 제외하고 나머지 다 팔란 얘기입니다. 팔아서 이지를 종가 재매수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움직임이 좋아지네요. 그래서 종가 매수를 할 때는 그 이지처럼 오후에 올라오면은 더 사거나 사도 되고 오후에 빠진다 이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사면 안 돼요. 아셨죠? 느낌 오시는 분만 사원 이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런 거를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주식은 올라가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올라가면 사면 돼요. 근데 이게 내려간다 그럼 사면 안 돼요. 지금 이지는 좋은 거예요. 사셔도 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미너리티를 그죠? 한국미너리티를 오늘 챙겨드렸고 그다음에 샘표는 55,000원권에서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아라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은 지금 인플레이션 주식들은 이게 끝날 상황들은 아닌 것 같네.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김 대표가 바라봤을 때 일단은 6월 달에 오늘 보면 장 끝난 다음에 뭐 나로 쏜다고 하는데 리스크 있는 얘기고 리스크 없는 얘기는 낙폭과대 바이오 주식 들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방에서는 일단 에클론, 그 다음에 요즘에 썼던 제넥신도 매도 사인 드리지 않았는데 뭐 이런 유형의 그 다음에 국전약품 뭐 이런 유형의 바이오 주식을 직장인들 포트로 한 6월달 초까지는 내가 한번 보유하겠다 생각으로 매수를 조금씩 해놓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보니까요. 그 부분들 감안해서 지켜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오늘 주식시장이 오늘 그 야간 선물 시장에서 많이 빠졌는데 그 부분을 극복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지 않는 부분들은 상당히 그 이례적이고 상당히 좋지만 대내적인 시황 분야는 상당히 갈등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현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그런 게 주가가 폭락 나오는 5분 전만 해도 주가 좋다, 뭐 대박 난다 하다가 나와서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죠? 그리고 반대적으로 죽겠다 미치겠다 이거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냐 주가 급등 나오기 30초 전까지도 힘들다고 하다가 급등 나왔다가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 또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시장에 대한 특징을 이해를 해서 거기에 따라 내 몸을 맡겨나가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양지사도 지금 보니까 제가 요즘에 맨날 말씀드리는 차트네요. 저 좋아하는 주식이죠. 이 앞에서 이렇게 급등 나왔다가 이렇게 되고 오늘 수렴하는 자리잖아요. 정확하게 수렴하는 자리에서 오늘 뭐 지금 한 1, 20분 만에 강하게 급등세를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특징에 대한 그러한 매매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정리를 드렸고 오늘 여러분들 인증들 많이 해주셨고 오늘 분량도 많이 했고요. 이제는 내일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주식들을 좀 가지고서 상황들을 좀 지켜나가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0% 이상 올라간 주식이 10개밖에 안 돼요. 5회 단타도 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요. 좀 모아나가는 그런 쪽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